네,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와 책임 관련된 이제 나머지 문제들 보도록 할 건데요. 236페이지 45번부터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특수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은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의 기준, 등록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공인중개사법 구조상의 법인의 등록의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증 설정은 그 등록의 기준이 아니고요. 업무보증 설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담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 심지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업무보증 설정 의무만큼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역농협도 업무보증을 설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해서 조합원 간의 거래만을 한정하여 알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설정 의무 금액만 완화 적용해 줄 뿐이죠.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 업무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금액을 낮춰주지 업무보증 설정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2항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공인중개사법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민법을 준용하게 될 뿐이죠. 3항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과실로 거래 당사자 을에게 1억 7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다시 말해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것인데요. 문장의 주어를 유의하십시오.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을 진다. OX? 오죠. 보증기관은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원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가 2억 원 보험금 내주지는 않는 거니까요. 근데 문장의 주어를 바꾸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OX? X.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보증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1억 7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7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1억 7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해봐야 보험금은 1억 원밖에 못 받겠죠. 그러나 초과 손해 발생액 7천만 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초과 손해 발생액 7천만 원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4항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즉시 했어도 늦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 기간 중에
업무 보증을 변경하고 신고까지 마쳤어야 되는 겁니다. 보증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의 효력이 끊어진 날이나 시간조차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요구인 거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법 30조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30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고요. 이어지는 30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공인중개사법 30조의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예를 들어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같은 것들은 이제 민법을 준용하게 될 것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4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억 맞는 말이죠? 앞선 문제 해설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역농협만큼은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완화 적용해 줍니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의 규정이었습니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과 같은 책임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30조 2항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른바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하여야 한다.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죠. 15일 이내 보험금이나 공제금이 지급되었다면 15일 이내에 다시 업무보증을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탁을 했었는데 공탁금 중 일부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그때는 15일 이내에 부족분 보전, 보충하여 채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억이 정답입니다. 4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 교부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2항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보증해야 될 금액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인 거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1억 이상입니다. 3항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이 아니라 방금 전 문제에서도 언급이 있었죠. 15일 이내에 부족분 보존하는 것입니다. 4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보증 설정 금액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지역농협별로 설정되어야 하는 거고요. 5항 중개행위에 따르는 확인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상 귀책 사유로
당사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 있다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48번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4항 지문을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최소 3억 원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아니죠. 법인은 일단 2억 원의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1억 원 이상씩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의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해당 법인이 설정할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5억 원 이상 설정되어야 하는 거죠. 기본요금 2억 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법인의 분사무소 숫자 플러스 2억 원이 그 법인이 업무보증 설정할 최소 의무 금액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49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소속공인중개사 을은 사적인 일로요. 사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일로 병과 단둘이 다투다가 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네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갑은 을이 병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집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려면 고용인이 한 행위가 업무상 행위였어야 합니다. 지금 사적인 일로 다투다가 발생한 사건이죠.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연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2항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취소가 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어야만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형법상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3항 을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자격이 없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인데요. 지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속하고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인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4항 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갑의 등록은 취소된다. 지금 이것이 업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상의 책임도 지지 않게 되겠죠. 5항 갑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을의 행위가 업무상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은 양벌 규정 적용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5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이나 공탁금을 보증기관에서 지급받으려면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보증기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3항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분쟁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는 서류죠. 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나의 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단계에서의 서류는 될 수가 있겠지만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1번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4항 지문을 보시면 부동산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4항이 틀린 지문 정답인데요. 제가 각 단원에서 판례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채우면서 지문을 구성하고 있죠. 실제 고사장에서 시험 문제는 이러한 지문보다는 분량이
훨씬 짤막할 것입니다만 판례 문제는 가급적 판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익히실 수 있도록 원문 내용 그대로 수록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문이 좀 길어지는 건데 훈련 과정이니까 나머지 지문들도 꼼꼼히 또 눈에 익혀두실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52번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5항을 보시면 5항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 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나요? 지금 중개 업무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였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은 물론이고 고의로 인해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연대해서 무과실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지만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도 민법상 고용계약관계 속에서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민법 756조를 준용하면 피용자인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53번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1항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여도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는 중개 완성 이후의 행위이므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중개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이 된 거죠.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과정을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된 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도 어느 정도 개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로서의 중개행위 속에는 그 이행과정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겁니다.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5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5항 의뢰인 B는 주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 A에게 토지를 매수 의뢰하고 A는 주유소의 부지로 도로변의 토지를 사게 했는 바 B는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주유소 허가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이다.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게 될 부분이죠.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55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조원 의뢰 과실로 중개의뢰인 B형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하는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이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을 통지받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하는 거죠. 2항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그것은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의 규정이죠.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2항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3항 갑은 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까? 을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질 겁니다. 4항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나요? 당연히 을이 중개보조원이 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걸 갑이 연대에 책임을 질 뿐인 거죠. 5항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민법을 준용한다면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피용자인 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2항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항 지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되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가 추가될 때마다 1억 원 이상씩 추가 설정해야 되는 것이었었고요. 2항이 정답입니다. 5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재산상 손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 설정 금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과액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2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총보증 설정 금액을 물었다면 7억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추가 설정할 금액을 묻고 있으니 5억 원 이상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2항이 정답입니다. 3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면합니까?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무소를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 업무상 귀책 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이때도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해서 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 규정이었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까? 업무상 귀책 사유인 과실이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구체적 과실이든 추상적 과실이든 불문하고 그것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5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그가 고용인 중개보조원 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을이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연대하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무과실로까지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2항이 틀린 지문이죠. 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59번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2항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는 사전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6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은행, 공제사업자 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도입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권고하지 않았다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61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예치기관 중에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치 명의자 중에 매도인은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법 31조가 정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것인데요. 시행령이 정한 예치 명의자는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와 계약금 예치 관련 전문 회사 이렇게 6,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하면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7입니다. 매도인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항이 정답 되겠습니다. 6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3항 지문을 보시면 3항 공인중개사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예치기관에는 해당하나 예치 명의자가 될 수는 없다. 방금 전 문제에서 예치 명의자를 제가 쭉 나열해서 언급했었죠.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은행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있었습니다. 신탁업자 있었고요. 채신관서 있었고 보험회사 있었고 계약금이나 계약 관련 서류의 예치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회사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3항이 정답입니다. 6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문장이 두 군데가 틀렸어요. 먼저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것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고요.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지 권고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앞뒤로 틀렸습니다. 2항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할 수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31조 법률 규정이었었습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예치 권고 제도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 다음 4항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채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가 있다. 예치기관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왜 예치기관이 될 수가 있냐 하면 예치기관은요. 금융기관,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이 예치 기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5항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구한 경우에 거절할 수 없나요? 의무가 아니므로 거절해도 법령 위반은 없는 것입니다. 64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계약금 등의 반환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는 게 맞지만 계약금 등의 예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었습니다. 6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권고를 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그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그 보증서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해야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와 책임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셨고요. 이제 6번째 챕터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